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신남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신년사 기사들도 좀 많을 것 같고 각 기업들이 올해 2019년도에도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서 경제 환경들이 다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어떻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거시경제 기사네요. 수출입니다. 갔다 오니까 이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주력 산업마저 꺾였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이네요. 자, 주력 산업마저 수출 꺾였다. 우리가 볼 거는 일단은 키워드죠. 지난달 수출이죠. 이게 1월 1일자로 수정됐으니까 지난달이니까 2018년 12월이겠네요. 수출 1.2% 감소했다. 그래서 유화, 가전 등 13개 품목 중에 10개 줄줄이 마이너스 행진이었고 무선통신 34%가 줄어 최악이었다. 또한 반도체 쇼크가 겹쳐서 경제가 비상이다. 물론 모두 100% 이 논조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다. 햇빛 맑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는 이미 수출은 감소했으니까 물론 다양한 요소 때문에 감소할 수 있는데 일단 감소했대요. 유화라고 하는 것은 석유화학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행진이고 무선통신 같은 예전에 참 우리나라가 핸드폰 이렇게 세일즈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또한 반도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반도체도 쇼크가 겹쳐서 경제가 비상이다라고 해서 이 표까지만 볼게요. 비상 걸린 수출한국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이 표를 보는 게 낫겠죠. 비상 걸린 수출한국, 주력 품목 12월 수출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볼 거는 비교 대상이 언제인지 그 시점을 봐야 되죠. 자, 2017년도 12월 대비 무선통신기기가 마이너스 33.7%, 컴퓨터, 가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단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긴 할 텐데 일단 한국무역협회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상품들, 어떤 제품들, 어떤 산업군이 좋았고 안 좋았는지 뭐 좋은 거는 여기 보면은 뭐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조금 더 폭넓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시경제 첫 번째 기사 봤고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호텔신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호텔 진출이라고 하는 호텔신라의 내용이 나왔네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호텔신라 미국 진출한다. 실리콘밸리의 첨단 호텔. 호텔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은 일단 국내 시장이 포화니까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그래도 유명한 호텔이라고 한다면 뭐 신라 호텔도 있을 수 있고 뭐 롯데 호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의 어떤 운영을 잘했던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걸 대한민국 안에서만 활용하기엔 너무 무대가 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체인으로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차원에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호텔신라가 모노그램 호텔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PT 면접 주제로 받는 거예요. 우리 호텔신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시장은 포화 상태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전략을 짜봐라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브랜드를 가지치는 거죠. 신라 호텔 최고급 호텔 2개 있죠. 서울 제주에. 신라 스테이는 비즈니스 호텔로서 11개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올 게 바로 이 신라 모노그램이란 거죠. 해외 진출 브랜드 1개 베트남 다낭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호텔신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기업 분석하라는 내용보다도 기업이 어떤 뭐 소위 먹을거리가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분명히 사업 다각화를 해야 할 거고 신성장 사업으로 다시 진출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 잡기 그런 인사이트 차원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역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기사네요. 참, 반도체 좋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경기 둔화의 가격 인하 요청, 장비 발주도 재검토 등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거시경제 기사처럼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버퍼가 있죠. 버퍼가 있는 거는 제 지금 이 노트북인데 노트북 사양이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높은 CPU를 감지한다라고 해서 빨리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컴퓨터부터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경기 둔화의 가격 인하 요청에 쇄도한다. 장비 발주도 재검토한다. 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8.3% 하락했다는 거죠. 2016년 9월 이후에 첫 역성장이다. 삼성 원가 절감, 재고 축소 등 사실상 비상 경영을 돌입한 듯. 그다음에 삼성의 휴대폰, 가전도 줄줄이 부진이다. 라고 해서 비상관리 수출한국, 실현 깊어진 반도체 업체들에서 디램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사실 8.19달러에서 7331달러, 7.25달러인데 이 표가 주는 어떤 느낌 자체가 되게 크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실 8에서 7이니까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D램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감률도 2017년도, 18년도 올랐지만 18년도에서 19년도로 갈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1645를 1654로 봤네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만 볼까요? 메모리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니 거래처에서 가격을 낮춰달라 는 요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지원 마케팅 조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발주 계획도 조심스럽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PT 면접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건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근데 이제 시장 전망치는 2분기 다음부터는 또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특히 반도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잖아요. 우리 상반기 때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지금의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하셔서 반도체 경기가 그럼 왜 안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4번째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정유, 유화산업, 수요 감소로 혹한기를 대비한다. 제목도 진짜 너무 잘 쓰네요. 이것도 어디 신문입니까? 매일경제네요. 정유, 유화도 초호황 끝, 수요 감소로 혹한기 대비. 딱 뭔가 오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신문을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 기업 기사도 있겠지만 산업 기사도 있겠지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때 여러분들 소제목 쓸 때 이런 거 혹한기 대비라면 딱 다가오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킵해놓으세요. 자, 봅시다. 작년 4분기 실적 적자 가능성이다. 철강은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다라고 해서 석유화학 수출 증감률입니다. 역시 전년 동기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9월과 12월은 지금 둘 다 마이너스가 됐죠. 수출 쪽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주제가 바로 나왔죠. 무엇인데 중국발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만 볼게요. 2016, 17년에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으로 만끽한 슈퍼사이클, 초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작년의 하반기부터 확연한 둔화 흐름을 보이며 역 V자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V자가 아니라 이런 거죠. 역 V자. 당장 정유업계는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해서 재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8년도 4분기 실적 적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즉 정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름값이 굉장히 싸졌죠. 저도 오늘 주유를 했는데 제일 싼 데가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있잖아요. 굉장히 쌉니다. 저는 항상 거기서 넣는데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유업계는 일단 자기네들 사온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에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가운데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등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큰 산업이 새해 줄줄이 업황 침체를 예고하고 있어서 석유화학 업계도 다운사이클 수요 둔화에 대비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유업계도 석유화학 업계도 왜 힘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할지란 관점으로 정유 산업, 그 다음에 석유와 유화 산업 쪽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어렵네, 다 어려워. 다 혹한기야. 자, 이제 금융산업으로 넘어갑시다. 금융산업. 5대 금융지주 2019 경영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융지주 쪽은 어떤가? 여기 이번에는 M&A, 계열사 시너지로 새 먹거리를 창출한다. 자, 5대 금융지주 시대 개막했다. 자, 이거 봅시다. KB, 우리 금융지주는 외연 확장에 박차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쭉쭉 뻗어나가겠다. 신한과 하나는 그룹 내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게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시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NH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 그래서 5대 지주 순이익 5% 증가 예상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은 어찌됐건 상반기 때는 거의 그 텔러분들 위주로의 어떤 채용받기 서비스 금융, 개인 금융 서비스죠. 계금저라고 하나요? 그 부분밖에 채용이 거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하반기 때에 실제 일반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 이런 자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좀 여러분들이 인마이 포켓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 윤종규 회장, 조용병 신한 회장, 김정태 하나 회장 등등 이런 분들이 여기에 써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캡처해 놓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상 최대의 인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은행 점점 그 폐점하는 문 닫는 점포수가 몇 개다라고 하는 기사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은 거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경영하는 사람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른 수건도 쥐어짜서 더 좋은 경영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각 은행에 맞춰서 각 은행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외울 부분은 외우시고 가져가실 부분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통산업으로 갈게요. 유통산업. 대형마트. 올해도 출점은 가뭄. 이런 표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도 출점은 무. 이것보다 올해도 출점은 가뭄.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혹한기 본 거. 여기는 가뭄이네요. 자, 이마트 홈플러스 출점 계획이 제로다. 온라인 강세, 상생 협약 부담, 전문점 리모델링 등에 주력하겠고 롯데마트만 2,000점 등 2개 오픈. 사라지는 새 점포.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신문 보러 가는 이유가 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표를 만들어야 돼. PT 면접에서. 근데 9분, 2017, 18, 19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인데 이게 내가 점포니까 그냥 뭐 1, 2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시각적인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로 가져가시라니까요. 신문에 모든 답이 있어요. 취주는. 자, 이마트는 2018년도에 하나 만들었죠. 의왕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4개 만들었고 2개씩이네요. 홈플러스는 아예 없고요. 성장 정체된 대형마트 3사 매출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기조도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하기 이런저런 전략을 짜기가 좀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바깥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출점보다도 안으로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문점 등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산업으로 가네요. 중국 친환경차 의무 판매 시동. 진짜 소제목을 잘 뽑는 것 같아, 기자분들은. 보세요. 중국 친환경차 의무 판매 시동, 현대차 벌금 1조 원 물수도. 안 좋은 기사죠. 의무 판매 시작이 아니야. 자동차니까 시동이래. 가져가자는 거죠. 이런 표현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초비상인 거죠.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별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자동차 산업의 흐름은 친환경차 쪽으로 가죠. 그게 뭐예요? 전기차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얘기하는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이 작년도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도요타가 가장 많다는 거죠. 닛산, 혼다, 현대기아 4.8, 그다음 비아디, 테슬라 등등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국이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시행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업체는 차종별 판매량의 10%를 친환경차로부터 채우지 못하면 다른 회사로부터 크레디트를 사는 즉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중국의 자동차를 팔아먹으려면 그냥 니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10%씩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니들이 팔아야 돼. 못 팔잖아? 벌금 내야 돼.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섭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책에 발맞춰서 그 어떤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전 시그널인 것 같아요. 빨로 친환경차가 지금 대세니까 빨리 이런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절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 시책 거기에서의 어떤 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데 현대차 빨리 이쪽을 준비하자 보완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 기사네요. SK그룹 올해 CES의 첫 부스 연다.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저도 이 CES에 좀 참가해서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소소한 꿈이긴 한데 이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CES에서 저도 한번 생방송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말이 있었고요. 자, SK그룹입니다. 김준 사장 등 CEO 대거 출동한다. 뭘 보여줄 건데 미래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K가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냥 국내에서 내수해서 통신사였잖아요. SK텔레콤. 그 다음에 그냥 뭐 석유화학 제품 만들고 정유산업하는 SK 이노베이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점점 등장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랬던 SK가 CES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가전박람회에 참여한대. SK랑 가전이랑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즉 이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그 어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 SK가 가서 뭐 할 건데? SK 이노베이션 사장, 그 다음에 SK텔레콤 사장님, SK 하이닉스 사장님 가셔서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뭐 할 거냐? SK텔레콤은 5G 통신, 미디어, 자율주행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사들과 제휴 방안 논의. 이게 뭐예요? SK텔레콤이 오래 생각하고 있는 사업 방향인 거잖아요. 5G 통신, 미디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반도체와 관련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을 차례로 만나겠다는 거죠.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클라우드 시장이죠. 클라우드 그 업체들이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겠다는 거죠. SKC도 갔어요. SKC는 전반 HUD라고 하죠. 그 자동차 타다 보면 여기 그 유리창에 정보 뜨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접합 필름. 그런 어떤 화학적인 그런 제품들에 관련된 소재 제품을 알리는데 SKC 나가는 거고. 이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시간에 또 뭐예요? 이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잖아요. 또 핵심 소재인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또 SKT는 라이다, 단일 광자 라이다, 그 다음에 고화질 맵 업데이트 등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등 여기 있네요.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은 가서 뭐 할 건데, SKT는 가서 뭐 할 건데, 하이닉스는 뭐 할 건데, SKC는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CES에서 주력 계열사들의 모빌리티 신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새해를 SK 모빌리티 사업 가속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안 그러잖아요. 다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산업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 SK그룹 또 여기 제가 뭐 담진 않았지만 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LG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가장 큰 흐름이니까 여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SK그룹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반도체 산업 또 수요 급감하고 있다. 뭐 제가 뽑긴 뽑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키워드만 좀 살펴볼게요. 자, 반도체 수요 급감해 삼성과 하이닉스 발주했던 설비 연기 취소하고 있다. 서버와 모바일 수요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왜 반도체 산업이 힘들어? 서버랑 모바일 쪽에서 수요가 위축된다. 또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내잖아. 양산 시작해서 그럼 당연히 삼성과 SK가 갖고 있는 재고가 증가하겠죠. 재고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투자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전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위기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디램 가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낸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원인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 좋았던 기사였고요.
다음에 자동차 산업, 일본 닛산 마스다 중국 차 생산 20% 줄인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의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중국에서의 내용인데 일본 닛산 마스다 중국 차 생산 20% 줄인다. 중국에 1조 투자 밝혔던 닛산 경기 둔화에 감산 급선회. 포드 GM이어 중국 이탈 가속. 중국 공장 생산을 줄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닛산 같은 경우에 주력 3개 공장을 생산 20% 감소했고요. 마스다 이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죠. 미국 가니까 마스다도 되게 많더라고요. 최대 20% 생산 축소 검토, 포드도, GM도 낮아지는 중국 내 공장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미국에 이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GM이 최근에 다 축소시켰잖아요. 중국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에 따라서 중국 내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중국 내 신차 판매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감산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 기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결과였냐면 러시아가 경제가 힘들었을 때 현대자동차는 감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제가 좋아지고 나니까 현대자동차의 차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다 빠져나갔어. 선택할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밖에 없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논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떠한 구조로서 답변을 정해요. 현대자동차도 감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이유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내용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런 때일수록 현대자동차는 위기를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해서 더 큰 증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러시아에서 실적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제시하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도대체 뭐가 좋은 거죠? 자, 일단 10번째 기사까지 했고요. 오늘이 31번째. 31개 기사가 있으니까 총 15개 이상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채용 뉴스, 채용 불합격 이유 알려줬으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너무 또 산업 뭐 이런 것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채용 불합격. 야간 알바 위험 신고벨 설치를 이유인데 요거죠. 채용 불합격 이유 알려줬으면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이걸 뭐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엔 이거를 일일이 사실 당신이 합격했던 이유를 이렇게 적으면 뭐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난 합격을 한 거니까 뭐 이게 좋고 이게 좋고라고 해서 뭐 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도대체 나를 왜 떨어뜨린 거야라고 꼬치 내가 봐야 되고 나는 되게 잘했는데라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냥 넌 이걸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기업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AI가 이제 해주겠죠. 뭐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였고, 당신의 어떤 뭐 지원, 어떤 진정성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AI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들의 서류, 인적성, 면접까지 그래서 사람이 면접 보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AI가 하나씩 개입할 것이고요. 그때 AI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어떤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머리를 좀 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2019 삶을 바꿀 기술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인점포죠. 마법 같은 AR 게임, 폴더블 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대거 등장해서 무인화 기술 유통업계, 즉 내가 지원할 곳은 유통업계인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무인화 기술로서 무인 자동차 가 배송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할 수 있겠죠. 점원이 없는 무인 가게, 음식 배달 로봇,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그 다음에 뭐 게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람브라 궁전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막 호공에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빨리 오겠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하루하루 변한다는 게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보시고요.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 오랜만에 기사 떴네요. 7년 만에 되찾은 조선 1위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또 높은 CPU 사용률이 감지되어서 약간의 버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7년 만에 되찾은 조선일입니다. 근데 뭐가? 해양 플랜트 부진 해결의 숙제다. 요 키워드만 좀 볼게요. 조선 3사가 고부가 LNG선 시장에 두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중국은 기술이 낙후됐고 중국도 인건비 상승이 있거든. 작년에 한 건 수주에 그친 해양 플랜트는 유가가 불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유가가 떨어졌는데 해양 플랜트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고전이 예상한다. 중소 조선사 벌크선 수주도 험난하다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 세계제일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현대중공업이 선정한 문구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선일을 찾긴 찾았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선일을 찾을 수 있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기사니까 조선업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트렌드입니다. 쑥쑥 크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이 이미 우리 생활 곁에 너무나 다가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쑥쑥 크는 온라인 쇼핑. 소매 판매 비중 20%를 돌파했다. 자, 11월 10조 6,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HMR인지 이 32.3% 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이런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전, 전자, 통신기기 등 예전에는 우리가 가전 항상 뭐요? 가서 직접 써보고 샀는데 이제 직접 써보고 집에 와서 최저가를 찾아서 찾는 거잖아요. 즉 여행과 교통 서비스 분야도 점점 높았다라고 해서 어떠한 제품군들이 온라인 쪽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별로 안 되네요. 20% 돌파가 좀 50% 이상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볼게요. 유통산업 트렌드에 관련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사실 말 만들기인데 우리가 흔히 가치 소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는 가치 소비 시대도 끝났고 이젠 뭘 쇼핑한다? 감정을 쇼핑한다. 즉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회적 어떤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사실 내용은 그렇게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가치 소비 시대는 또 무엇이고 감정 소비는 무엇인데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건 자기소개서 상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놨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보겠죠. 미리 보는 2019 글로벌 유통 트렌드. 가치 소비 시대도 끝났다. 이제 이모션 소비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선호하는 방식이 바꾸고 신기술이 시장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부분인 거죠. 컬처 코드가 된 브랜드, 무인 매장 로봇 확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체험형 유통의 부상과 정착이다.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독형 이커머스, 즉 구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가입을 하면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회원들한테 프로핏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유통이라고 하니까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소비 시대도 끝났다. 감정을 쇼핑한다는 타이틀도 좋고요. 관련된 내용을 내가 지원한 쪽의 산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5개의 기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기사를 보면서 취신남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